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미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아마도 세계 최초로 주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로 이름이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 중에 유일하게 매출을 내면서 수익도 내고 있는 회사로도 유명하죠. 그런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좀 바이오 신약 회사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운 그런 면모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 분야는 주로 이제 바이오 사업 분야와 바이오 케미칼 사업 분야로 나눠지는데요. 이 바이오 사업 분야는 여전히 주기세포 관련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사업 분야로서 계속 R&D 비용을 까먹고 있는 사업부입니다.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여전히 돈만 쓰는 그런 사업부죠. 거기에 비해서 케미칼 사업부는 명실상부하게 이 파미셀을 먹여 살려주고 있는 사업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 바이오 사업 분야에서 주기세포를 이용한 화장품이나 여러 가지 치료제 같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은 올해 상반기에만 매출액이 한 7억 정도 발생을 시켜줬고요. 하지만 바이오 케미칼 사업부는 유전자 치료제 원재료인 뉴클레오시드가 100억 매출액을 올려준 것처럼 이런 바이오 케미칼 사업부에서만 매출액을 300억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반기에 올린 실적이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러한 실적을 내는 데 있어서 이제 바이오 신약 개발하는 쪽은 여전히 R&D를 하고 있어가지고 크게 이 회사가 파이프라인으로 갖고 있는 건 세 가지인데,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제와 발기부전 치료제, 만성신장 질환 치료제 이렇게 있고, 특히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제는 이미 2013년 처음 연구를 시작해서 거의 10년이 지나면서 이제 임상 3상에 들어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3상의 결과가 나올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제로 이 주기세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말뜻은 이 주기세포 치료제 쪽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이 거의 임상 막바지에 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제대로 된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여전히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고, 이 회사들은 전형적인 신약 개발 회사이기 때문에 이 알코올성 간경변 치료제에서도 볼 수도 있듯이 임상하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임상 3상까지.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요즘 이제 인공지능 AI를 이용하면 이러한 오래 걸리는 이런 연구 기간, 임상 기간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옛날 out of fashion, 옛날 스타일의 신약 개발 스텝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보다는 올해 매출액이 훨씬 늘었지만 이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면서 이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5분의 1 토막 정도 났죠. 작년에는 46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8억 정도밖에 발생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성은 악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반기 순이익에서도 작년은 48억 정도 반기 순이익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반기 순이익이 12억 정도밖에 안 됐다는 측면에서 올해 상반기 내내 주가가 흘러내린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주 지분이 9.3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사는 다른 바이오 업체들처럼 중간에 증자도 많이 하고 하면서 최대주 지분이 많이 희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수익성을 갖추게 되면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하든지 아니면 취득한 자사주를 소각을 해서 최대주 지분을 높여주거나 또 그렇게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최대주 지분이 낮기 때문에 배당 같은 것들을 함부로 많이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최대주 지분이 한 20-30% 정도 돼야 배당을 했을 때 최대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이 좀 있지, 지금같이 한 8% 9%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고배당을 해줘봤자 대부분 개인 투자자한테 돈이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회사 내에는 별로 그렇게, 그러니까 오너 일가나 최대주주에게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배당 정책은 사용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앞에 잠깐 설명드렸지만 파미셀은 올 상반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계속 주가가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적자가 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지난 7월 26일 날 역사적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파미셀에 대해서 주가 바닥론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아까 아침에, 그러니까 오전에, 그러니까 앞에 쪽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강병변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게 조만간에 이제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줄기세포 치료제 쪽에서도 이제 바이오 메디칼 쪽에서도 실적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리스크를 테이킹하면서 좀 종목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최소한 임상 3상까지 간 업체들은 그래도 그 연구의 진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고, 물론 앞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은 기업들은 그 연구의 진실성이 매우 좀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 파미사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자체 사업으로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을 통해서 연구개발비를 충전하는 측면이 있어서 다른 그 단백질 신약 개발 업체들처럼 무분별하게 시장을 통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자금을 마련하거나 하는 것들은 좀 이제는 그 지양되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면 최대 지분이 10% 미만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파미셀은 그 함부로 유상증자를 못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그 강경변 치료제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한번 기대감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